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어가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작 이들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장례식장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오늘 10미니츠 리포트에서는 전라북도의 동물 장례식장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이제 더 이상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이나 직업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동물 산업에 비해 동물의 죽음에 대처하는 문화는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 장묘시설 건립 허가 신청 때마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의 죽음은 반려인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죽은 동물들은 의료 폐기물에 해당해서 의료 전용 용기에 담아져서 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죽은 일반 동물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소각하는 업체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간혹 매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사후 처리가 어렵다 보니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버려지는 동물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 인구가 지금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죽음을 우리가 그 동물에 대해서도 바라보느냐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에서 장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합법적으로 등록된 동물 장례시설은 전국 27곳. 남원에 설립된 동물 장례식장. 전라북도에 최초로 설립된 이 동물 장례식장은 전북의 반려동물을 수용하기엔 부족합니다. 장례식장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인해 장례시설 설치는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2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잃었다는 한 견주를 만나봤습니다. 장례식장을 좀 찾아보려고 전라북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경기도에 이제 강아지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렀던. 반려동물의 죽음 자체도 힘든데 장례를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견주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가족 잃은 것처럼 어쨌든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경황이 없고 엄청 심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박스에다가 넣고 데리고 장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 그 가는 과정 자체도 좀 힘들고.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된 반려동물. 하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남겨진 이들에게 또 하나의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동물 장례식장 부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결사 반대.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가 처분을 내린 상태. 그 이유를 해당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조례상에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는 그런 동물 화장시설은 입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동물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주시 동물 장례시설 허가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17년에도 각각 한 번씩 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사체 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매연, 전염병 발생 우려가 그 이유였습니다. 제작진은 동물 장례시설 건립이 추진됐던 부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부지는 동물 장례시설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모든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 주거단지 근처이다 보니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물 장례식장 건립 허가 신청 이후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민들. 이제 매연이 나오면 매연이 이렇게만 올라오지 바다에 보면 이렇게 오니까 아주 심하죠. 병균에 대한 우려도 주민들의 반대에 한몫했습니다. 매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들어 죽은 개를 태우면 그 병균들이 다 이리 갖고는 동안에도 다 날라다니고 그럴 텐데 바람불로 이렇게 하고 돌아서 이 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람이 살라고. 동물 장례시설 허가 신청을 냈던 사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아중역 뒤편에 동물 장례식장 건립 허가 신청을 냈지만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는 사업자. 그럼 그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옆에는 없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카드로 만들었던 그 소각로에 대한 그 시험 성적서 그런 것까지는 담당자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렇게 환경상 문제가 없다는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고 제보자는 말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또 저희는 2016년 조례 그 준해서 했는데 2018년 2월 28일경에 그 조례를 100m에서 200m로 변경이 됐다고 그것을 이제 9월달 최종 불허 처분할 때 그때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8년 2월 장묘시설 허가 신청 제한 구역이 주거 밀집 지역과의 거리 100m에서 200m로 변경된 것. 실제 2016년 조례를 확인해 보니 장묘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거리는 100m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어디서 전달을 하나요? 설계사무소에서 해야죠. 거기서의 이제 법이 바뀐 부분은 설명을 해줘야겠죠. 조례 변경 전달 의무가 없다는 관할구청.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물 장례식장 인허가 문제. 그 사이 반려인들과 부지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임실구는 2019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동물 장묘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 장례식장은 주민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최근 수원지법의 판결 역시 동물 장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 많은 동물 장묘 시설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거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고 싶다며 반대하는 주민들. 죽은 개를 태우는 화장터를 만든다는 게 그런데 옆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죽음도 존중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혼자가 가야 할 일이 아니고 이게 다 함께 가야 할 일이다. 동물도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장례시설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 다른 입장의 갈등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장례시설을 다 혐오시설로 봐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죽잖아요. 저도 죽고 뭐 영생할 수 없잖아요. 네, 죽죠. 그랬을 때는 좀 죽음에 대해서는 삶의 한 파트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 같은 동물의 죽음을 지켜줄 견주들의 권리. 그리고 장례시설 부지 주민들이 누려야 할 건강한 생활권. 두 입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고민과 행정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패널 중에서 혹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 있나요? 저는 비반려인입니다. 네, 비반려인. 저는 키웠었죠. 개 2마리. 과거 반려인이셨고. 네, 저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반려인이시고. 네. 과거 반려인. 과거 반려인이시고요. 많으시네요, 진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면 그중에 1년에 몇 마리 정도나 죽어나갈까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한 50에서 60만 마리가 1년에 하늘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걸 처리하는 장례식장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27군데로 허가받은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1년에 5, 60만 건인데 전국에 장례업체가 27군데밖에 없으면 수요에 비해서 좀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하루에 3건에서 10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365일 풀가동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한 8만 3천 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주변에서 동물 병원도 많이 보고 미용실,
여러 가지 시설 많이 보거든요. 애견 카페도 많이 보이는데 유독 이렇게 장례식장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일반 장례식장 역시 우리 국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를 해서 사실은 지역사회 갈등이 아주 심하거든요. 지나가다가도 보면은 장례문화원 반대한다, 결사 반대. 사실은 반려동물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민원 또한 계속되는 게 사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부정적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굉장히 세우기가 어려웠었겠죠. 저희 그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지금 27군데, 그러니까 사람 장례식장에 비해서도 저희는 아직 작고요. 물론 장례율도 굉장히 저희는 낮습니다. 화장률이 한 80%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 3에서 5% 정도입니다. 대부분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다고 지금? 동물보호법상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또는 동물병원에 의한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를 하거나,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무단 투기를 하거나 불법 매장을 하는 것이 현재는 문제입니다. 예. 매장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환경오염, 그다음에 공중위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 봉투에 애견을 오랫동안 키운 애견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잘 아직 안 가는데. 맞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제1장에 국민 정서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국민 정서상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상 자료 화면 보면 허가 절차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불법 업체가 5, 6군데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벌금을 맞아가면서도 이 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전 듭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등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지자체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맞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등록을 허가를 해주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 분진이나 매연 그리고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보니까 학교 옆에 지으면은 우리 애들 학업에 방해될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적 이익들도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부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악취 및 매연은 시설로서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분진 이런 부분들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에서 다 설치 검사, 그다음에 6개월마다 하는 자가 검사, 2년마다 한 번 하는 정기 검사로 인해서 다 이 부분은 막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악취, 분진, 매연은 말씀드린 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다 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처럼 혐오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편의시설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에서는 저는 전에 어디 언론에서 박소연 동물단체 케어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물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동물 보호소나 어떤 중성화 센터도 지역 주민이 반대해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떤 동물과 관련된 것 자체를 혐오하거나 기피하거나 내 집값 떨어질 거 걱정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반려인과 어떻게 보면 비반려인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통상 지자체에서 시의 세금으로 또는 뭐 지자체의 세금으로, 그러면 그 시에 하루에 100여 통, 200통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다 비반려인들이십니다. 민원 하시는. 예.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반려인들을 위한 시설을 짓느냐. 예. 이렇게 현재 좀 생각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단순히 장례식장만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견 카페, 그다음에 애견 수영장, 그다음에 애견 글램핑장 이렇게 시설을 좀 대형화하고 구조화를 해서 반려인들이 단순히 장례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그 안에서 장례식장이 이렇게 소재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대형화하고 테마파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입니다.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국내에 사례가 있어요? 임실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용 화장장도 바로 그런 애견 파크의 시설에 한 군데 화장장이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오수 거기에 생기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이쪽 지역에서 잘 아시는 오수의 견, 그 문화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임실의 경우 이제 이 반려동물 관련한 그런 어떤 규모가 앞으로 6조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보도 기사를 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혐오시설로 볼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참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자체에서 이런 적극적인 발상을 하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그러니까 그 동물 장묘시설에서 할 수 있는 소위 반려동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7개 동물. 네, 정해져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동물 안에 있는 뭐 그 동물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사실 네네. 저는 한 거북이를 한 15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거북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우리 거북이 죽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이 아니라. 현재 동물보호법은 햄스터까지 해서 7종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그 동물장례식장에 실제로 근무를 해보면 남자분들은 고슴도치, 닭, 그리고 이제 어린 청소년들은 뭐 개, 고양이는 물론이라니와 붕어, 토끼 키우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카나리아 같은 그런 다른 동물들도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가 가능한 거죠? 네, 다 가능합니다.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를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함께 이 어떤 시기를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견의 어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 명절 때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기도 했고요. 내가 싫다고 해서 현재에 있는 이런 반려동물 관련한 것들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화가 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노원구는 실상 이 캐치프레이즈 자체를 반려인과 같이 살아가는 지자체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반려인들에 대해서 요즘 아시겠지만 패트캣이라고 그러죠. 왜 목줄을 해야 하는지, 왜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 왜 배변처를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문화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반려인들조차도 우리가 어떤 매너를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강아지, 우리 애기들을 분양받고 그다음에 키우고 장래까지 내가 어떤 절차, 매너를 가지고 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지를 교육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교육에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은 지금 존재하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비반려인 측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또 반려인들도 뭐 배려해야 될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 그 반려동물 화장장도, 장례식장도 진짜 혐오 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에 필요한 편의 시설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적 진보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반려인의 인식을 개선하든 뭐 하든과 상관없이 어찌됐든 그 반려동물의 그 죽는 이 숫자를 봤을 때에는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장묘 시설이 좀 늘어나고 그게 단순히 지자체 조례로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법률을 개정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으면 허가해주고 불허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빨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현상을 그대로 손 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